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권리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권리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민법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공부하기는 약간 무리가 있는 것이지만 책의 순서대로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나중에 다 배우면요. 여기 또 와서 공부를 또 할 것이니까요. 먼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권리의 종류는 내용에 따른 분류가 있죠. 내용에 따른 인격권, 재산권, 신분권, 사원권이 있죠. 그래서 권리는요. 내용에 따라서 뭐가 있다? 인격권, 그 다음에 재산권, 그 다음에 신분권, 사원권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밑에 보면요. 뭐가 있냐? 작용에 따른 분류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작용을 다른 말로 뭐냐? 효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때 작용에 따른 분류는 뭐가 있죠? 물권을 말하는 지배권, 채권을 말하는 청구권, 그 다음에 형성권, 항변권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권리를 얘기할 때는 보통 작용에 따른 분류, 효력에 따른 분류를 가지고 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물권은 지배권이고, 채권은 청구권이고, 그 다음에 여기요, 형성권, 항변권, 이걸 가지고 주로 얘기하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성권이 가장 중요하고,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용에 따른 분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분류가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알겠죠? 인격권과 재산권은 뭐죠? 물권과 채권이죠. 그 다음에 신분권은요, 친족과 상속이고요. 그 다음에 사원권이 있다. 이 정도만요. 그래서 이런 보면, 그 밑에 24쪽을 보면요, 인격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불법행위 책임에 갔을 때 인격권, 즉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냐. 불법행위 책임에서요. 위자료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침해에 대한 것인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인격권이 침해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사후적으로 위자료 주면 뭐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 우리가 여러분 혹시 탤런트가 아니죠. 방송 중에서 주병진 씨라고 하는 사람 있죠. 이 주병진 씨가 옛날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다른 여성을요 자동차 안에서 성폭행했다 이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한 1, 2년 정도 공방을 하다가 나중에 뭐가 됐냐? 그것은 무죄로 판명이 됐단 말이죠. 무죄로 판명이 됐다고 할지라도 이미 한 번은요 성폭행 사건으로 지금 문제가 됐다 이렇게 한 번 딱 결론이 딱 나와버리면 그냥 그것은요 마치 낙인이 찍힌 차남처럼 회복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은 방송에서 주병진 씨를 볼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이런 경우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인격권이 침해가 되면은 사후적으로 돈으로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격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손해배상 방법보다는 사전적인 예방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인격권의 침해에 대해서 사전 예방적 구제 수단으로서 침해 행위의 정지나 방지 등의 금지 청구권도 인정된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욕하는 명예를 훼손하는 책을 출간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 책을 출간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출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다? 사전 예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격권의 침해는 사후적 구제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전 예방적 구제 방법이 중요하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요. 까만 것만 읽어요. 위에서 네 번째 줄 끝에 인격권에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침해 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침해 행위 금지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전 예방적 이 말. 사전 예방적. 알겠죠? 자, 그다음에 재산권이 있죠.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권과 채권 같은 것을 얘기한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신분권이 있죠. 신분 그것은 가족권을 얘기하죠. 가족권. 그다음에 사원권이 있죠. 그래서 사원권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법인에서 보면요. 자익권하고 공익권. 자익은 뭐죠? 자기 스스로 얻는 이익이죠. 공익이라고 하는 공익. 공직 모두가 같이 한꺼번에 공동으로 누리는 이익을 얘기하죠. 자익권과 공익권. 그러면 우리가요, 결의한다, 결의. 결의는요, 예를 들어서 결의권 한다. 이 투표에 대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이죠. 그랬을 때는 전체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나 혼자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죠. 이것을 공익이라고 얘기하고. 자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한테 이익이 생기는 거죠. 내가 주식을 샀다? 그럼 주식 배당금. 주식 배당 같은 건 나한테 있는 거지 다른 모든 공동체가 같이 나눠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한테만 있는 거죠. 이걸 자익이다. 자익. 그러면 같이 더불어서 같이 해야 된다. 공익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사원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권과 재산권과 신분권과 사원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고 작용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나요? 이 작용에 따른 분류는 어떻게 되냐? 지배권과 청구권과 형성권과 항변권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지배권이라는 것은 물권이 주요 물권이요. 그래서 사람의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을 지배권이라고 하는 것이고 청구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을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항변권이라는 것은 갑하구라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죠.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면 이 을은 잔금을 언제 주냐? 갑으로부터 등기 서류를 받으면서 동시에 준단 말이죠. 그런데 갑으로부터 등기 서류가 제공이 없다. 그러면 등기 서류를 제공받을 때까지 잔금의 지급을 거절하죠. 우린 것을 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작용에 따른 분류, 효력에 따른 분류, 지배권 이렇게 되죠. 지배권. 그래서 3번을 보세요. 물권, 준물권 이런 것들요. 물권이나 준물권. 준물권은 뭐냐? 채권 양도 이런 거. 채권 양도. 이것을 준물권. 그래서 물권에 준하는 것이죠. 물권이나 준물권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청구권이죠. 청구권은요,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서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을 보면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일정한 행위는 뭐냐? 특정한 행위. 다른 말로 이것을 급부라고 얘기하는데, 급부 다른 것은 뭐냐? 이것을 채권의 목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특정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 이것을 급부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채권의 목적이라고 그래요. 채권의 목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얘기하고, 이 청구권은 우리죠 물권법에서 보면 물권적 청구권이 있죠. 그러면 채권법에 보면 채권적 청구권이 있고요. 가족법에 가서 보면 상속재산 분할 청구권이 있죠. 그래서 이 청구권이라는 것은 채권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물권이나 가족법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다. 그 정도만요. 그래서 이런 청구권은 채권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정도 이러면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3번은요, 형성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잠깐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항변권부터 봐요. 항변권을 우리는 반대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쎄요, 반대권이라는 말은 일단 여러분요, 지워버리고, 항변권은 뭐냐? 항변권은요, 거절 권능이다. 이게 훨씬 더 나아. 거절 권능이다. 반대권이 아니고, 거절 권능. 왜 그러냐? 이거 보면요, 이렇게 지금 갑이 이렇게 있으면, 갑과 을이 있으면 2월 1일 날요,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은 갑한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잔금날짜에 갑은 을한테 등기를 주면서 대금을 받아야 되고, 을은 대금을 지급하면서 등기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 을한테요, 등기 서류는 제공하지 않으면서 갑이 을을 상대로 대금을 청구를 해. 자기는 등기를 주지 않으면서 대금을 청구를 해. 대금을 청구하면은 이 을은요, 대금을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대금 지급을 뭐 한다? 등기 서류를 받을 때까지 대금 지급을 뭐라는 것이다? 거절하죠. 이 거절하는 것을 뭐라 한다? 항변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항변권이라는 것은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이 없다 그게 아니고, 대금을 지급할 것이 없다 이게 아니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은 있지만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는 있죠. 대금을 지급할 수는 있지만 뭐냐면 갑이 등기 서류를 줘야만이 나도 대금을 준다 이 말이죠. 그럼 나는 대금을 지급할 것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대금을 지급할 것이 있다. 하지만 대금과 등기는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갑이 등기를 제공해야 나도 그때 대금을 지급하고, 너가 등기를 주지 않으면 나는 등기 서류를 가져올 때까지, 당신 갑이 가져올 때까지 나는 대금의 지급을 그때까지 거절하겠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그래서 항변권은 거절 권능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거절 권능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4번을 보면요, 항변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오른쪽 봐보세요. 오른쪽 보면 연기적 항변권이라고 되어 있죠. 연기자라는 것은 등기 서류를 가져올 때까지만 거절한다 이 말이죠. 그럼 만약에 갑이 등기 서류를 가져오죠? 그러면 을은 반드시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죠. 그걸 연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원래 잔금 날짜가 2월 1일인데 갑이 을한테 등기 서류를 언제 가져왔냐? 3월 1일 날 가져왔어. 그러면 을도 갑한테 잔금을 언제 주냐? 3월 1일 날 준다 이 말이죠. 원래는 2월 1일 날이 잔금 날짜인데 3월 1일 날이 잔금 날짜인 것처럼 변했잖아요. 이것을 우리 뭐냐? 잔금 날짜가 2월 1일에서 3월 1일로 연기가 됐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연기적 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연기적, 그것을 동시행 항변권이고,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라 되어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요, 돈 1억을 빌려줬어. 이 갑을 뭐라고 얘기하냐? 채권자라고 얘기하고, 을을 뭐라고 하냐? 채무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 을의 부탁으로 A가 보증인이 됐어. 보증. 그래서 갑한테 보증을 섰어. 을이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돈을 갚아주겠다. 그런데 을이 돈 갚을 날짜에 돈을 갚지 않으니까 갑이요, A한테 보증인한테 돈을 갚으라고 청구가 됐어. 청구장이 최고장이 날아왔어. 그러면 이 A는 뭐라냐?
무슨 말이냐? 나한테 먼저 돈 갚으라고 하지 말고 원래 빌린 사람은 을이니까 을한테 먼저 돈을 갚으라고 얘기를 해봐라. 그리고 을이 돈을 안 갚으면 그때 나한테 와라 이 말이죠. 이걸 뭐라냐? 최고의 항변권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보증인이 뭐라냐? 갑한테 먼저 을한테 돈 갚으라고 해. 이 말이죠. 나한테 먼저 갚으라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검색의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갑이요 을한테 돈을 갚으라고 했더니 을이 돈을 갚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을이 돈을 갚지 않으니까 갑이요 A라고 하는 사람의 아파트 담보물을 경매를 청구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A는 갑한테 뭐라냐? 을한테 재산이 있으니까 을한테 어디 가면 무슨 땅이 있고 어디 가면 무슨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을이 또 숨겨놓은 또 어디 토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갑한테 먼저 을의 것을 경매를 해가지고 먼저 돈을 받고 부족하면 나한테 와라. 그것을 뭐냐? 검색이다. 먼저 가서 을의 재산들이 있으니까 그 재산들을 먼저 경매를 해라. 이걸 검색의 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못 받죠? 그럴 때는 이제 보증인이 돈을 갚아야 되죠. 그래서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다. 영구적 항변이란 말이 무슨 말이다? 영구적 항변은 뭐죠? 아버지가요 빚이요 1억이 있어요. 빚이 1억 있고 아버지가 빚이 1억이고 그러면 재산이요 남겨둔 재산 빚이 1억이고 남겨둔 재산이요 8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인데 자식들은 아버지가요 빚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얼마의 빚이 있는지 잘 모르니까 어떡하냐? 무작정 만약에 아버지를요 상속한다고 해버리면 2천만 원을 자식이 책임을 져야죠. 상속을 하니까. 그런데요 아버지 재산이 있긴 있는데 빚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한정 승인을 해. 한정 승인을 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 아버지의 빚과 재산 중에서 이 재산으로 빚을 다 갚고 남는 돈이 있으면 내가 그걸 상속을 하고 만약에 부족하면 나는 상속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한정 승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그래서 한정 승인은요. 만약 근데 정말로 2천만 원이 부족하죠? 그러면 이 2천만 원에 대해서 나는 영원히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 이것을 뭐란다? 영구적 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모든 권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영구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영기적 항변권은 동시이행 항변권과 그 다음에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있고 영구적에는 뭐가 있다? 상속의 한정 승인이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것을 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이제 26조 보면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것이 아주 중요하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러면 청구권이죠. 이 청구권에 관한 것을 우리는 뭐라냐? 이것을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얘기해. 소멸시효에 걸린다. 1번요 소멸시효. 2번은요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니까 누가 입증하냐? 당사자가 입증을 해. 당사자가 증명을 해. 당사자가. 그래서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고 당사자가 증명을 하고 원칙적으로 소멸시효는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몇 년이냐? 10년이 되는 것이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청구권에 관한 것 청구권 이것은 뭐라냐? 이것을 이행 판결이라고 얘기하고 이행 판결의 경우는 186조에 의해서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이것을 기본적으로. 그걸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요 여기가 형성권이죠. 이 형성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형성권에 관한 것을 우리는 뭐라냐면 이것을 제척 기간에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척 기간에는 누가 하냐?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이것을 형성 판결이다 이렇게. 형성 판결이고 뭐를 하지 않는다? 등기 없이 187조 권리 변동의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면 형성권이라는 것은 뭐냐? 형성권이라는 것은 일방적 의사표시이죠.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관계,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냐? 발생하고 그 다음에 변경하고 소멸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뭐에 의해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뭐가 된다?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일방적으로 얘기하니까 어떻게?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뭐가 필요 없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가 없이 자기 멋대로 한다 이 말이죠. 따라서 이것은 법정주의가 적용이 돼요. 법정주의라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경우만 허용이 된다 이 말이죠. 왜요? 상대방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뭘 해야 돼? 의사를 표시를 해야 돼. 반드시 말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요. 여기가 일방적이다. 일방적이라는 것은 뭐다? 이것은 단독행위다 이 말이고, 그러면 단독행위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조건과 그 다음에 기한을 붙일 수가 없다. 그래서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외적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유언이나 또는요 유증의 경우는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원칙은 안 된다. 일방적 의사표시다. 그 다음에 형성권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재산권의 일종이니까요. 뭘 할 수 있냐? 이것은 가등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속을 받을 수 있고 양도를 할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냐?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형성권은요 다 똑같아. 그러면 여기 일방적 의사표시 단독행위죠. 이 단독행위는 뭐가 있냐? 상대방이 있는 것과 상대방이 없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상대방이 있는 것으로 뭐가 있냐? 채권자가 하는 면제가 있고 면제, 채무자가 하는 상계가 있고, 그 다음에 무권대리에서는요 본인의 추인권이 있고 상대방의 상대방의 뭐가 있다? 철회권이 있고 철회권. 그 다음에 우리가 무능력, 제한 능력자에 대해서는 뭐가 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해제나, 그 다음에 해지나, 그 다음에 취소권.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형성권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없는 것은요, 뭐가 있다? 유언하고, 유증하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하고,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런 것들이 상대방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런 것들은 다 이러면요 암기가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암기할 때는 채권자가 한다 면제, 채무자 상계, 무권대리에서 본인 추인, 상대방은 뭐다? 철회. 이렇게요. 그 다음에 법정 대리는 뭐란다? 제한능력자 동의권. 그 다음에 해제나 해지나 취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요 끝에가 뭐라고 하느냐? 청구권이라고 돼요. 청구권. 맨 마지막이가 이렇게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인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냐?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형식은 끝에가 청구권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인 것, 이것이 시험에 잘 나온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럼 뭐가 냐? 우리가 일단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한다고 그랬죠. 발생한다 뭐가 있다? 무슨요? 매수청권, 매수청권, 매수. 그래서 여기 지분 매수 청구권. 알겠죠? 지분 매수 청구권. 이렇게 매수란 말이 있으면 그것은 청구권 앞에 매수란 말이 있으면 그것은 청구권이 아니고 뭐가 되는 것이다? 형성권이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 무슨 증액 감액, 증액 청구권, 감액 청구권, 증감 청구권이 그러니까 변경이 되죠. 무슨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 합유물 분할 청구권, 분할하면 어떻게 해요? 변경이 되죠. 그 다음에 무슨요? 소멸이니까 소멸 청구권.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암기할 때는 일단 형성권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 권리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형성권은 발생을 한다는 것은 뭔가를 매수했을 때 발생이 되죠. 그래서 지상물 매수청권, 부속물 매수청권, 지분 매수청권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매수란 말이 있으면 청구권 앞에 매수 형성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요 차임 증액, 차임 감액, 지료 증액, 지료 감액, 보증금 증액, 보증금 감액, 전세금 증액, 전세금 감액 청구권. 청구권 앞에 증감이 있으면 형성권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무슨 분할, 공유물 분할, 합유물 분할, 분할이란 말이 있으면 형성권이고, 소멸, 무슨 소멸, 지상권 소멸 청구권, 그 다음에 지역권 소멸 청구권, 전세권 소멸 청구권. 앞에가 무슨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구권이라고 하는 말 앞에 소멸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형성권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뭐라 하냐? 이것을 실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청구권이지만 실질적으로 형성권인 것, 이것을 청구권 앞에 매수, 분할, 증감, 소멸. 알겠죠? 이 말이 있으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런 것은 반드시 원칙적으로 형성권은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의사로 표시하지 않고 반드시요 재판상으로만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 있어. 재판상.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상.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채권자 취소권이에요. 채권자 취소권이요. 앞으로 이제 많이 배울 거예요. 채권자 취소권. 이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으로만 해야 돼. 재판으로만.
채권자 취소권 알겠죠?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 재판상으로만 행사한다. 그다음에 의사표시 말로만 해야 되는 것 이것은 단 상대방이 있는 것 상대방이 없는 것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형성권이고 지금 현재는 이것이 여러분 어려워 보이지만 이것은 모든 내용이 다 똑같으니까 이것 하나를 알고 있으면 민법 전체에 있어서 형성권은 다 동일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